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국방, 안보, 군사, 무기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 무역로를 위협하고 있는 이란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오늘부터 연합 해상훈련에 들어갑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주요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해군 함정과 함께 인도양과 오만 해협 인근에서 연합 해상훈련에 들어간다고 이란 관영 FARS 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 이란은 자체 건조한 호위함과 초기함을 참가시켰으며 러시아는 뉴트라시미급 호위함 야로슬라프 무드리함과 예인선 예브게니코로프 보급함 옐랴 등 3척이, 중국은 공호의 D급 방공구축함 시닝함이 참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란, 중국, 러시아 3국은 현지 시각 26일 테헤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훈련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처음 실시되는 3개국 연합훈련이라며 이 훈련이 많은 국가의 선박들이 통과하는 인도양과 오만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는 훈련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훈련에 대해 세계 주요 언론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사우디 유전 공격과 일본 유조선 피격 등에 연루된 가해자 이란을 노골적으로 보호하며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5일 공식 논평을 통해 미국과 서방 세계의 이란에 대한 부당한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란은 어려운 시기에 정의를 지키고 국제 원칙을 지켜나가는 우방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 중국, 러시아 참 황당한 나라들입니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협박을 하면서 이 영국 유조선 납포하고 또 일본 유조선 납포 공격하고 이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국제 질서, 국제 안전을 위반하고 있는 그 장본인이 바로 이란인데 그 이란하고 지금 1979년, 그러니까 이란 측 말에도 그렇게 나왔듯이 1979년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중국, 러시아가 연합해서 이란하고 합동훈련을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에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그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이란을 전 세계가 걱정하면서 지금 거기에다가 연합 해군을 보내서 호르무즈 해협의 이 석유 수송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해군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우리 해군도 지금 청해 부대를 거기에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가세를 해서 국제 안보를 위협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란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불법적으로 핵 개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불법적으로 핵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핵 개발 성공하는 나라 다 빼고 현재 진행형으로 불법적으로 핵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북한과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금 폭격받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북한과 이란은 실제적으로 핵 폐기 협상도 계속 진행해 왔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란인데 그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국제 규약에 맞는 일인지, 과연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지휘에 맞는 행동인지 참 황당한 나라들입니다. 여기에 대단한 전력들이 지금 가는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공호의 D급이라고 시닝함, 그러니까 아주 중국으로서는 가장 최신형급에 속하는 그런 이지스급 구축함입니다. 이거 지금 보냈어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예인선, 아마 러시아가 예인선을 왜 보냈냐, 아마 혹시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예인선을 보낸 것 같은데 발틱 함대의 전력들을 지금 보내왔습니다. 야, 이거 러시아와 중국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란이 참 고맙죠. 그러니까 이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미국과 서방 세계의 이란에 대한 부당한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이란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의를 지키고, 정의랍니다 지금, 핵개발하고 불법 핵개발하고 일본 유조선 공격하고 영국 유조선 납포하고 하는 거, 이게 정의랍니다. 그리고 국제원칙을 지켜나가는 우방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뭐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정말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도와주는데, 그건 뭐 이란 입장에서는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런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라인에 서는 것이 맞냐? 이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하고 자꾸 같은 쪽에 줄 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꾸 보이죠. 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최신형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야센 M급의 두 번째 함인 노보시비르스크 함을 진수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차세대 공격 원잠인 야센 M급 2번 함 노보시비르스크 함의 진수식이 지난 25일 세베로드빈스크의 세부마시 조선소에서 거행됐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26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8척을 전력화할 예정인 야센 M급 공격 원잠은 구소련 당시 개발된 야센급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한 모델로, 초도함 카잔이 지난 2017년 2번함 노보시비르스크가 이번에 진수된 것을 시작으로 추가 3척의 건조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격 원잠임에도 수중 배수량이 무려 13,800톤에 달하는 야센 M급 잠수함은 600m 이상의 자망 심도와 31노트의 고속 항행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무장 능력 역시 라이벌인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체 상부에는 사정거리 4,500km의 신형 칼리브르 M 잠대지 순항 미사일 32발이 수직 발사관에 탑재되며 8기의 533mm 어뢰 발사관에 38발의 어뢰와 초음속 잠대함 미사일 등을 탑재해서 현존하는 공격용 원잠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야센 M급을 통해서 구소련 당시 건조된 노후 슈카 B급 원잠을 순차적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오는 2020년대 하반기에 해군에 인도되는 동급 잠수함을 태평양 함대에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야, 러시아가 이 엄청난 공격용 핵잠수함을 지금 개발을 하고 진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32발의 잠대지 순항미사일 칼리브르 4,500km짜리 사정거리를 가진 칼리브르 잠대지 순항미사일, 이걸 지금 탑재를 하고, 이거 엄청난 공격력이죠. 그리고 초음속 잠대함 미사일, 잠수함인데 군함을 공격하는 미사일 탑재를 했고, 그게 초음속입니다. 초음속. 엄청난 능력의 공격용 원잠인데, 이 핵잠수함을 태평양 함대에 배치하겠다. 태평양 함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동해에 있습니다. 태평양에 있지 않고 동해에 있습니다. 동해 어디? 블라디보스톡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 대한민국 코앞에 지금 배치를 하겠다 이겁니다. 물론 그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태평양 함대의 목표가 우리 대한민국뿐만은 아닐 겁니다. 일본, 그리고 일본에 있는 미 7함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함대, 미국의 태평양 함대죠.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타겟이 되겠지만, 어쨌든 가장 전방에 있는 그 태평양 함대의 가장 코앞에 있는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32발의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를 하고, 또 잠대함 초음속 잠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이 잠수함을 태평양 함대, 즉 대한민국의 코앞에 먼저 배치하겠다. 이게 우리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지금 그 러시아가 개발하는 각종 첨단 무기들이 거의 지금 태평양 지역, 시베리아 지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 느끼는 압박, 여기에 압박을 안 느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아까 바로 앞 뉴스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이런 전 세계의 각종 불량 국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나라들하고 같이 가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태평양 함대에 우리도 대비해야 된다. 나중에 이게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이거 어떡하냐? 라고 하면 늦죠.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우리 잠재적 적들이, 또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어떤 전력 증강하는 걸 다 보고 우리도 그에 맞춰서 우리도 대비책을 다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군은 오직 북한만 딱 바라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참 안타까울 따름이고 도대체 이런 거나 알고나 있을까 참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골칫덩어리로 인식해온 연안 초기함 LCS 4척의 조기 퇴역을 백악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비용 절감 조치 일환으로 오는 2021년 회계연도에 LCS 초도건조분 4척의 조기 퇴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이 조기 퇴역시키려 하는 전투함은 LCS 프리덤급의 프리덤함과 포트워스, LCS 인디펜던스급의 인디펜던스와 콜로라도입니다. 프리덤함의 경우에 2008년 그리고 콜로라도함은 2014년에 취획해서 함령이 각각 10년 그리고 5년밖에 되지 않은 사실상 3배들입니다. 당초 미 해군은 저렴한 가격으로 건조할 수 있는 3,000톤급 모듈형 전투함을 대량으로 건조해서 미래 연안작전에 대비한다는 구상으로 LCS 대량 도입을 추진했으나 프리덤급과 인디펜던스급 모두 도입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상승과 끝없는 결함 발생 그리고 운용비용 과다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미 해군은 LCS 4척을 비롯해 구형 위드비 아일랜드급 LPD 상륙함 3척 그리고 타이콘 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3척 등을 조기 퇴역시키고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을 알레이버크급 추가 건조와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에 투입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이들 함정의 조기 퇴역에 대해 미 국방부와 백악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해군이 조기 퇴역시키려 하는 프리덤함은 6억 7천만 달러, 인디펜던스함은 8억 달러로 이들 함정이 퇴역하면 미 해군 수상 전투함 역사상 가장 단명한 고가의 전투함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프리덤급인데 이게 6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500억 원, 그리고 이거보다 더 전위적으로 생긴 인디펜던스 하면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500억 원, 이 정도 되죠. 이런 것들이 실제 해보니까 이 무장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57mm 함포, 뭐 이거하고 램, 단거리, 함대 공미사일 발사통이죠. 요거 한 통, 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세상에 7,500억 원, 뭐 9,500억 원 이 정도에 지었으니 또 그것도 계속 결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제 미 해군은 야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이거 퇴역시키자 이렇게 결정하는데 그 예산을 집행해준 이제 국방부나 백악관 입장에서는 이 말이 되냐 이 자식들아, 니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해놓고 사줬더니 안 좋다고 5년 또 10년 만에 그 1조 원 가까운 배를 퇴역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 계속 써라, 이제 이런 입장인데 미 해군은 도저히 못 쓰겠다, 이제 이런 또 입장인 것이죠. 참 미 해군도 이렇게 삽질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완전히 미군은 모든 것이 완벽할 줄 알았는데 이런 초대형 삽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그냥 뭐 우리 주면 스텔스인데 여기다가 우리 끝내주는 우리 조선 능력으로 요걸 다 개량해가지고 여기다가 VLS, 한국형 VLS, KVLS죠. 이런 거 좀 심고 그리고는 여기다가 또 우리 KVLS에다가 또 함대지 순항미사일 같은 거 좀 심고 해가지고 북한 타격용으로 좀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하는데 퍼뜩 드는데요. 우리 해군에서 귀양 퇴역하려면 그냥 잘라서 버리지 말고 우리한테 아주 싸게 팔아라 라고 제안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퍼뜩 듭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개수하면 좀 좋을 듯도 한데요. 아무튼 미국도 완벽한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선조국 완벽하진 않네요. 자, 오늘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